테크윙이 지금 11%대 왔다 갔다 하면서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 조정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더 나올 겁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저가 공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테크윙 녹화해 볼 겁니다. 테크윙.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밑으로 갑자기 톡톡톡 빠져버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테마가 끝났다, 아니면 종목의 이슈가 끝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를 좀 파헤쳐 보고자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특히나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휩쓸었던 HBM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테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벌써 반영받고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섣부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파헤쳐 보면서 현재 테크인의 주가가 왜 빠지는지, 그리고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건지, 어디까지 빠졌다면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저가 매수 공략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저가를 잡았으면 목표를 잡아야겠죠. 목표가까지 설명을 드려보면서 마지막에는 이 테크윈과 병행 같이 잡고 가면 되게 좋은 종목까지 제가 무료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보유와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볼 겁니다. 첫 번째, HBM 필수 요소 가치 인정은 아직이다. 지금 테크윙의 주가를 보게 되면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 HBM이라고 하는 테마에서 나왔다. 자,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HBM의 테마 자체가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올랐을까는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HBM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테크윙이 뭘 하는 기업인지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로 잡으신 분들은 이 엮여있는 다른 업종들을 다 이해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머리가 좀 아파요.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겉핥기로 살짝씩만 훑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면은 정말 그 정작 그 업종이 올라갈 때나 필요해질 때 여러분들은 대응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반도체 만드는 과정부터 HBM을 만드는 과정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재질이 등장을 합니다. 실리콘 반도체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로 원통형의 커다란 실리콘 바를 만들어요. 이거를 얇게, 아주 얇게 썰어냅니다. 그 한 개의 원판이 생기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 이 웨이퍼 위에다가 반도체 칩을 적층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퍼를 갖다가 아주 작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하나의 크기와 비슷하게 잘 섹터를, 구역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하나가 반도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바로 회로를 얹어봐야, 실리콘은 뭐예요? 부도체죠.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온이라고 하는 성분을 문진처럼 막 새겨주는데, 문진은 하고 나면은 피부 위에는 뭐가 없지만 이거 하고 나면 위가 울퉁불퉁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깔끔하게 싹 깎아준다는 거죠. 이젠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웨이퍼가 됐다는 겁니다. 이 위에 회로들을 얹어가면서 붙여가면서 만드는 게 반도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 하나가 반도체 하나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등등의 이렇게 빠른 전기적인 신호로 인한 연산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세계 최초의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컴퓨터 보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커요. 무게가 4톤, 5톤 이렇게 나갑니다. 최소 한 덩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연산하려면 이렇게 큰 부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압축시키기 위해서, 이를 계산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압축이란 걸 해야 됩니다. 압축.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하느냐? 만들어진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또 쌓고 쌓는데, 이 기술이 너무나 정교하고 미세하다 보니까 하나짜리 층과 수십 개짜리 층이 두께가 동일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 반도체라는 거죠. 여기서 HBM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거를 더 많이 쌓는데 두께가 또 똑같은 반도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테크인이라는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반도체를 이렇게 했으면 패키징이라 그래서요, 이 위에다가 이제 뚜껑 닫고 회로 덮어주고 하는 마무리 작업이 있습니다.
이때 테크잉이 선보이고 있는 어떠한 장치로 인해서 실제로 전기 신호가 잘 통하고 있는지 마지막 검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기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프로버라고 합니다. 테크에서 하고 있는 큐브 프로버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내용 보게 되면 단순 테스트 핸들러로 부르기를 거부한다. 그냥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다. 밑에 보면은 반도체 다이를 쌓는 패키지 단계에서 개별 칩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데 큐브 프로버는 다이를 쌓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서 고적층 반도체 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이를 쌓는다. 이게 다이를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막 층층층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패키징을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을 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버려야 돼. 다 해체해야 돼요. 한 개를 바꾸고 새로 넣고 또 검사하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쌓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버리면 다 쌓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패키징 하세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수율 자체가 엄청 높아집니다. 불량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테크윙이 HBM 관련주를 엮이게 됐는데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사, 반도체 3사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뭐 엔비디아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떻게든 섭렵하고 독점하고 이끌어가고자 난리를 치고 있는 업종이에요. AI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서 만들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 고성능 반도체의 등장은 사실은 예견된 거였거든요. 누가 먼저 하든 해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산업 자체가, 산업 방향성이 사람이 몸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요, 사람이 몸으로 하는 거, 이 공장 같은 거 예로 들어보면은요, 컨베이어 벨트 옛날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인건비가 더 싸기 때문에 사람들 세워가지고 분량 골라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계가 알아서 분량 다 검사해주고, 생선 같은 경우에도 광어 손질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하죠. 컨베이어 벨트에 돌면서 머리 잘라주고, 꼬리 잘라주고, 내장 빼주고, 껍질 벗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이 고성능 반도체의 등장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조건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좋은 반도체를 만든다. 이것과 많은 반도체를 만든다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좋은 반도체를 하면 성능도 그렇고 불량률도 낮아야 되고요. 사용했을 때 후기도 좋아야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두 가지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이렇게 타이틀을 쌓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HBM은 특히나 그런 게, 이 HBM은 말 그대로 고대역폭 메모리이기 때문에 연산을 해야 되는 그 데이터 정보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하나를 팔아도 값이 많이 나가는데 이 반도체에서 불량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서는요, 이 HBM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불량 나오면 바꿔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검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만들었을 때 한 번에 싹 다 통과시켜서 잘 만들었다는 것을 검증하고 인증해줄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테크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큐브 프로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테크잉이라는 주식에 열광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인정은 아직이라고 적어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HBM 포함해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HBM이 본격적으로 활용화된 무언가가 있다면 사례를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도 개발 중이고 완벽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양산해내는 능력과 그 고객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B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활용이 되겠더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6년도가 되면 그때가 됐을 때 오히려 테크잉이 실제로 검사하는 HBM의 물량수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잘 할수록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반도체 기업들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테크윙 본사에서만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 장비를 갖고 있는데 그 장비의 효율이 좋은 거고요. 그럼 이 장비를 해외로 넘겨가 주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 가치 인정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올라가 있는 거 90%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투기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가치가 올라간 시즌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주가는 미리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지 하고 매수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테크윙의 주가에서는 언제가 되더라도 조정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지금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95%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보세요. 지금 영업이익이 195.2% 증가했다고. 지난해보다 1년 만에 이만큼 성장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금액도 금액인데 이 성장률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률을 만약 3년 이상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대성할 기업이라고 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닉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성장도 분명하게 보인다. 근데 왜 조정이 나올까? 자, 이제부터는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이 조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지, 주주분들이나 매수를 안 한 분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의 리포트를 쓴 상당수의 증권사는 뭡니까? 기관이죠. 기관에서 리포트를 쓴 내용들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현대차증권, 이건 예로 든 거지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테크윙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올려주고 반도체 장비 업종 최선호주로까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선택을 해줬대요. 지금 보게 되면 10만원까지 가려면 지금 주가가 5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가려면 100%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돼요. 10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주가는 빠지고 있냐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11% 넘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 기관에서 테크윙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뜻이죠.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테크윙이 좋다 하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지금 기관들이 뒷면에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매도를 하고 있다. 좀 숫자가 많고 머리 아프니까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이 누적 공매도량을 보시면 됩니다. 6월 말경부터는 한 60만에 가까웠던 게 지금 71만 6천까지 압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자꾸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쌓이고 있다는데 그 단가를 보게 되면 6만 2천 원, 6만 5천 원, 6만 5천, 6만 8천, 7천, 거의 7만 원대 선 가까이서 7만 원 선 가까이에서 공매도를 넣고 있죠. 자, 지금 주가 보게 되면 얼마에 있습니까? 5만 5천 원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가 하락의 시작 전부터 기관들이 공매도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물량을. 겨우 한 달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이 공매도 물량을 무지막지하게 쌓아버렸고 꼭대기에서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앞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공매도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증권사 리포트들을 100% 신용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공매도를 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기업이다 저런 기업이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후에 반등할 수 있는 가치적인 문제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기업들만 공매도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즉 이 기업은 원래 오를 종목인데 올라가기 전에 조정으로 먼저 수익을 보고 올라갈 때 두 번째로 수익을 보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매도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 주식을 빌려서 밑에서 팔면서 갚는 거죠. 자, 근데 공매도를 하게 되면 위에서 빌렸던 주식을 밑에서 이제 갚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익이 발생을 하고 이걸로 1차적으로 수익을 보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1차, 2차 수익을 모두 계산을 하고 공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나올까를 계산한다면 그 기점부터 주가가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저가를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 테크윙의 공매도 잔고랑 이 공매도 단가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디까지 나올지를 계산해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대신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저가, 공략, 단가, 가격 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목표가까지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더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크윙 하나만 가지고 급등을 만들어서 수익을 보기가 힘든 단가일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크윙의 부족한 부분 혹은 테크윙의 불안한 부분을 모조리 감싸줄 수 있는 병행 종목도 같이 말씀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저가랑 목표가 전략 자체를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띡띡 보내주고 마는 게 아니고요. 요 내용들을 풀어서
이슈들을 풀어서 그리고 이 저가랑 목표가에 근접했을 때 미리 알려드리는 채팅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랑 목표가 내용 궁금하시다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주주분들이건 매수를 하지 않은 분들이건 상관없이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테크윙이라고 문자를 남기시게 된다면 제가 채팅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이 모든 것을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남기셔서 채팅방에 입장하고 저가랑 목표가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공매도와 쇼커버링에 관한 내용들 직접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관리까지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자, 지금부터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이 테크윙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 업종의 모멘텀이 진짜 길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한번 잘 잡았다고 쭉 가버리네.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은 테크윙이 꼭대기 부분에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병행 종목은 시작 부분에 있다. 그래서 테크윙이 만약 여기서 조정을 많이 받아서 중간에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봐줌으로써 손실을 없애주거나 테크윙 저가 공략해서 수익을 다시 보게 됐을 때 같이 수익 보면서 수익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전략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들으시고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종목 역시나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다? 100% 무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움직이시면 되겠다까지 말씀드려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과시총,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스라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 사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크링이 지금 11%대 왔다 갔다 하면서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 조정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나올 겁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저가 공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들 빨리빨리 보내주시고 채팅방 입장하셔서 내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말씀드려보고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